내가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령하실 때 이런 간병의 고충이 깊어집니다. 간병 비용이 허덕이는 것은 물론이고 24시간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병을 얻기도 하고요. 심지어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까지 되풀이되는 실정인데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교수님 입원실에 정말 7, 80대 환자의 그 옆에 또 간병하는 7, 80대 가족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큰 병원은 그렇습니다. 네. 7, 80대 노인을 돌보는 7, 80대 할머니나 할아버지. 네. 요양병원을 가면은 7, 80대 노인이 가득한데 네. 가족은 또 없어요. 네. 이게 그런 간병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네. 큰 병원은 간병인을 쓰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이 하는 수 없이 하게 되는 네. 거고 요양병원은 그나마 조금 간병 비용이 좀 적으니까 네. 나눠서 내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이제 병원에 따라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를 최근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미수습자 추정 유해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발견하였으며 현재 세월호 선체 주변에서 진행 중인 선체 고정 작업을 중단 중입니다. 선수부 리프팅 빔을 받치고 있는 반목 밑에서 발견되었으며 선수부 개구부 및 창문을 통해 배출된 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골편은 총 6개이며 크기는 약 4에서 18cm입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아래의 반목이 있는 구역에 접근 금지 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갑판에서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해경 및 보건복지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에게 관련 사항을 긴급 전파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신원 확인 및 유전자 분석 등 관련 담당 인력을 급파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 준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월호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관련해서 정부 해수부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노노케어, 노노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서 네. 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네. 교수님, 요 질문 먼저 드리고 네. 가볼게요. 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노노 간병.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네.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경우는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일부 비용을 이제 건강보험이 해결해주고 네. 나머지가 본인이 부담하는데 간병 비용은 100% 가족이나 환자가 그렇죠. 부담을 하게 네. 돼 있어요. 근데 8년 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요양원이나 집에서 이제 소위 간병을 받을 때 네. 그때의 본인 부담이 일부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막 하나는 치료는 해주는데 간병 비용은 안 되죠. 네. 이쪽은 간병 비용은 대주는데 치료는 안 해줘. 두 개가 이렇게 엇박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사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편법인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니까 혼란스럽고 네. 네. 지금 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KBS 취재 기자가 실제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봤는데요. 실제 그 가족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파란색이지. 71살 강영희 씨는 뇌 손상을 입은 아들을 6년째 간병 중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2배인 아들을 옮겨야 하고요. 늘 쪽잠을 자다 보니 디스크와 관절염 증상도 생겼지만 정작 자신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허리가 좀 연중 따라 좀 아파. 그걸 누구한테 다 표현을 해요? 표현을 못 하잖아. 근데 이것이 언제 사람 몫을 하냐, 그게 그렇지. 이렇게 힘들어도 간병인을 구해 간병을 맡게 된 것은 꿈도 못 꾸는데요.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간병 보스 형편이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이걸 해야 되나, 그게. 그러니까 생선 내가 나이 먹고 하면 아무래도 이걸 그냥 봐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막막하죠, 뭐, 지금. 치매를 앓는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최옥순 할머니도 만나봤습니다. 요양병원에 맡겨도 봤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집은 이제 팔아서 다 병원비를 들어가고 간병을 쓰려고 보니까 10만 원이야. 하루에 12만 원. 그래 도저히 12만 원을 주느니 내가 앉아있는 게 낫겠다. 그러고 저는. 하지만 집으로 온 뒤에는 하루 종일 홀로 남편을 돌봐야 했는데요. 습관 목욕을 시켜서 그냥 나와서 옷을 가리켜봐요. 그냥 오줌을 쭉 싸놓으면 또 뺏겨야 되잖아. 그럴 때 진짜 신경질 나고 진짜 속상하고. 이런 절망감은 우울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살기 싫을 적도 많아. 다 깨버릴까 그냥 다 갖다 집어던져버릴까 그냥 밥 먹고 그 서러지라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우리가 서러지를 하고 서 있나. 이 할아버지 없으면 내가. 네. 이미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고 마땅한 소득도 없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클까 싶었거든요.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12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조금 좀 많이 드는 네. 경우인 것 같고 이제 네. 일반 병원에 한 사람의 간병인이 한 사람의 환자를 하는 경우에 한 200에서 한 24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그렇게 네. 되는 거고 네. 요양병원은 그 간병인 한 사람이 한 방을 다 하면 6명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한 하루에 15,000원 정도 네. 되니까 네. 그래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네. 기본으로 드는데 그거 말고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또 따로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도저히 웬만한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죠. 뭐. 네. 요양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그래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왜 본인 부담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건강보험이 네.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일부에 대해서는 뭐 20%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급여가 아닌 경우 네. 이런 간병 같은 건 아예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또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간병은 간병대로 전액이 들어가고 정리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병원비는 큰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한데 본인이 그죠, 뭐,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고 요양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거기 요양병원에서 뭐 한 명이 너댓 명씩 이렇게 그래 주니까 간병비는 좀 줄어드는데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은 병원비는 더 들어가고. 그대로 네. 내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이 고용인을 쓸 수 있게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도 주는데 이른바 그 이용권인가요? 바우처 제도라고. 우선은 있더라고요. 바우처 제도보다 네. 우리가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에요. 네. 그게 정말 이제 돌봄 서비스거든요. 네. 그걸 이름을 간병이냐, 네. 입원해 있을 땐 간병이냐, 네. 아니면 집이나 요양원에 있을 때는 뭐 서비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냐 이렇게 네. 이름을 바꿔서 그러는데 돌봄 서비스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돼서 네. 항상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원에 이분이 가 있다, 네. 그러면 그분의 경우에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 24시간 내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한 60 내지 7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서비스 집에 있는데 오는 경우는 24시간 서비스는 안 되고 네. 한 4시간 정도? 네.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4시간 아니면 나머지 20시간 정도는 가족이 또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60에서 7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다 본인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 지원. 본인 부담만 얘기하는 정부 거죠. 지원은.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만 하는 거고 건강보험만. 이 간병은 네. 처벌 하지 않고 간병원, 네. 이 요양원은 네. 이 돌봄 서비스는 해주는데 간병 네. 서비스는 해주는데 의료는 거기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분리를 해놓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뭘 그러면 지원받는 겁니까? 그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네, 그거. 그러니까 치료는 네. 거기서 안 하고 병원 가든지 이렇게 네. 따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60, 70만 원 들어간 데 있잖아요. 간병이. 예. 요양원에서. 예, 돌봄 서비스로 받는 건 뭡니까? 그게 본인 부담이에요. 그게. 6, 70, 원래는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더 들어가죠. 더 네. 들어가는데 네. 본인 네. 부담금이 6, 70만 원이다. 예, 그러니까 20%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80%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대주고 네. 20%를 대줘야 되는데 그 식대가 있고 뭐 이래서 6, 네. 7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그 말도 못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인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한 번 치매가 되셨다 그러면 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받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누적이 되니까 네. 못 버티고 아유 그냥 집으로라도 모셔야지 되는데 네. 아까같이 저렇게 노인분들이 모시려고 하니까 네. 잘 이런 경험도 별로 없는 데다가 네.
24시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정말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거든요. 네. 네. 언제 깨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다 보면은 네. 돌봄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돌보던 노인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성원 아나운서가 말한 그런 이제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 이렇게 집으로 오는 네. 그걸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는 거죠.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핵심적인 건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데 네. 1등급부터 5등급을 만들어서 네. 1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네. 뭐 2등급, 3등급 해서 원칙적으로는 1, 2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네. 3등급, 4등급, 5등급은 해도 경증이니까 집에서 하세요. 그런데 네. 실제는 집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거죠. 네. 자,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클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네. 있는 것처럼 긴 수발 끝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부산 영도구에서는 아픈 형을 간병하던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55살 이모 씨가 밥을 차려주는 문제로 형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찌른 겁니다. 생활고인에서 두 사람은 잦은 갈등이 있었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4살 터울인 형은 뇌병변 2급 장애와 간암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는데요. 이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이 홀로 남자 15년 전부터는 선원 생활을 접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픈 형과 단둘이 생활해왔습니다. 형님을 잘 챙겨주는 편이죠. 형님 밥도 잘 챙겨드리고 말도 잘하고 이래 하던데. 몇 년 전에는 20여 년 전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과 척추 수술을 받은 최모 씨 남편은 20여 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는데요. 대신 아내 최 씨가 억척스러운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젊었을 때 사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병원 수술을 지내고 그렇게 지내시고 어머니는 그 뒷바라지 다 하신 거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봤죠. 목욕탕 관리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병수발을 들었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참지 못하던 남편이 알코올 중독 증세에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하게 되자 아내 최 씨는 남편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욕탕에 일하는 것도 나이 60 넘으니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더 이상 일해가 안 되겠다. 순간적으로 들었답니다.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또 뭐 다른 나라 일부도 사례를 보니까 간병인 없이도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어서 가족 입장에서는 또 믿고 맡길 수가 있고 자신의 시간도 벌 수 있고 이게 간호와 간병이 같이 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우리만 다르군요. 예, 네. 우리만 이제 그 민영 병원들을 이제 건강보험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비용 문제로 서로 이제 그런 그 거리가 생겨서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간병 서비스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분리해 놓는 바람에 그런 부담이 생긴 거죠.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200만 네. 원이니까 굉장히 네. 크죠. 네. 그 앞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다. 우리 돌봄 네. 서비스의 핵심이. 근데 정작 지원받는 비율이 7%밖에 안 된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에 이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약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니까 고령 사회로 막 진입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초령 사회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네. 그래도 좀 먼저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가 워낙 없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한 40만 정도의 노인들이 이걸 받게 됐는데 꽤나 빨리 하느라고 한 건 한 겁니다. 네. 전체 규모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진한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그러니까 절차가 시행된 지는 이제 10년 남짓이 됐는데 아직도 혜택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아직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자세한 신청 방법 같은 것들 좀 알려주시죠. 예, 네. 행정적인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치매라든지 누구든지 약간 돌봄 서비스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건강보험지사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네. 거기다 이제 안내를 요청하면 의사 소견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의사 소견서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의사 소견서에서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갖고 네. 이렇구나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사 소견서하고 공단 직원이 체크한 걸 가지고 네. 그 판정위원회로 가서 네. 이분은 뭐 1급이 해당되냐 2급이 해당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그게 결정되면 통고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네. 그 이제 수급자가 되면은 네. 내가 요양원으로 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겠구나 네. 재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뭐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고 방문 간호도 받을 수 있고 네. 방문 목욕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나름대로 지금 한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꽤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